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고기 한 점, 그 뒤에 어떤 세상이 숨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하고 복잡한 산업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고기는 기운을 높여주는 것. 와,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한테 고기는 그냥 음식이 아니잖아요. 힘든 하루 끝에 친구들이랑 먹는 삼겹살 한 점이 주는 그 위로.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운을 주기까지 이 고기는 대체 어떤 복잡한 여정을 거쳐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바로 식육이 도대체 뭐냐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우리나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면요. 식육이라는 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정육, 냉장육, 그리고 다른 부위들까지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트나 식당에서 보는 거의 모든 고기 부위를 아우르는 좀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고기의 정의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부위는 꽤 넓게 인정하는 편인데 미국은 좀 더 까다로워요. 골격근, 혀, 심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입술이나 코 같은 부위는 아예 빼버리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고기라는 단어부터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정의를 알았으니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식육이 농장에서부터 우리 식탁까지 오는 그 기나긴 여정 말이에요. 사실 이 산업은요, 세 가지 산업이 하나로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1차 산업이죠. 바로 소나 돼지를 기르는 생산 단계, 축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 산업인 가공 단계가 있어요. 도축을 하고 부위별로 싹 나누고 포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차 산업, 서비스 단계인데요. 도소매로 유통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1, 2, 3차 산업을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6차 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 가공, 서비스가 제각각 노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 될 때 그때 진짜 시너지가 폭발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식육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식육산업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은 뭘까요? 이제부터 이 산업의 DNA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특성을 하나씩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식육산업은 근본적으로 농업 관련 산업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산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영상의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걸 다루니까 제품이 금방 상하죠. 재고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또 생산을 농가에서 주도하다 보니 공급량이 맨날 들쭉날쭉하고 그게 바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위는 또 얼마야 많아요? 등급도 다르고 냉장, 냉동 이걸 다 관리해야 하는 물류는 정말 복잡 그 자체입니다. 퍼즐 맞추기 같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어려움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돼지고기 하면 뭘 제일 많이 찾죠? 맞아요. 삼겹살이죠. 수요가 엄청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삼겹살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뒷다리살 같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부위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삼겹살 팔려고 생산을 늘리면 저기 인기가 없는 부위는 재고로 쌓이고 심지어는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육산업은 한마디로 모험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돈 벌기는 정말 어려운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 딜레마예요. 위생적인 가공시설, 신선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요즘은 농장도 자동화해야 하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익률은 낮고 심지어 미래도 불투명해요. 바로 이 지점이 식육산업을 아주 위험 부담이 큰 하이리스크 산업으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차, 2차, 3차 산업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수직적으로 쫙 통합될 때, 그때 비로소 최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고매출 저이윤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시장 규모, 즉 전체 매출은 계속 커지는데 이상하게 돈 벌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요, 그냥 국내산 원료 자체가 비쌌던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고기가 더 좋아요라고 알리는 마케팅 비용, 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비용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이익이 남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산업, 앞으로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정책과 경제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 산업이 나아갈 길, 그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이 대부분 1차 산업, 그러니까 생산하는 농가 쪽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나냐면요. 예를 들어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가는 보통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급이 끊기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기는 피해는요. 고스란히 2차, 3차 산업, 즉 가공업체나 유통업체, 식당들이 다 떠안게 되는 구조예요. 이런 정책적인 불균형이 산업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죠. 경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우리 입맛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삼겹살이나 등심처럼 좀 비싸고 기름진 부위를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돼지나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나오는 모든 부위를 좀 더 균형 있게 소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기름진 고소함에서 잘 숙성된 단백질 본연의 감칠맛으로 미식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굉장히 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해요. 저 멀리 9,000년 전, 고기는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이었죠.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방의 고소한 맛을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80년대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삼겹살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다시 단백질 본연의 맛과 균형 잡힌 소비를 고민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고기는 단순히 먹거리를 넘어 부와 계급의 상징이다. 옛날에 이밥의 고깃국이 모두가 꿈꾸던 풍요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고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과연 우리의 식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식육산업은 또 어떤 길을 찾아야만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